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AI 기술이 기계 설계 분야에 가져올 그 변화의 물결,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학습이나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주로 대화형 AI를 정보 찾거나 분석 지원에 쓰인 약간 초기 단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계 설계 분야에서 AI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미래 흐름을 좀 짚어보고요. 네. 또 현재 우리가 바로 써볼 만한 AI 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AI 시대를 대비해서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서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할지 구체적인 학습 전략까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특히 그 AI하고 기계 설계의 미래 융합 시나리오, 그리고 바로 적용 가능한 AI 도구들 추천 리스트, 또 변화에 발맞춘 지속적인 학습 로드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네,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AI가 기계 설계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좀 예리한 통찰을 얻으시고 현재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쓸지, 또 미래를 위해 지식 기반을 어떻게 다져나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시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미래 모습부터 그려볼까요? 자료에서는 현재 대화형 AI를 훨씬 넘어서서 기계 설계 프로세스 그 자체의 AI가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정보 찾아주는 걸 넘어서 설계 과정 자체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성형 설계, 영어로는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죠. 아, 생성형 설계요? 네. 엔지니어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뭐 하중 조건이라든지 공간 제약, 사용할 재료 같은 설계 목표랑 제약 조건만 딱 정의해주면요. 네? AI가 스스로 수백, 수천 가지의 가능한 설계 대안을 막 탐색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된 형상을 제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역할이 기존처럼 형상을 막 직접 그리는 것에서 AI가 최적의 답을 찾도록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약간 그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거 보면 때로는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유기적이고 복잡한 형상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위상 최적화라던가 복잡한 격자 구조 같은 것들 보면 알 수 있죠. 이미 오토데스크 퓨전 360 같은 일부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기능이 제한적으로나마 구현되고 있고요. 아, 이미 쓰고 있는 것도 있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AI가 단순히 계산 속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 설계의 창의적인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지니어는 AI가 제안한 수많은 대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고 그 선택의 이유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와, AI와의 협업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또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예상되나요? AI 기반 시뮬레이션 및 해석의 고도화도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예를 들어 유한 요소 해석, FEA나 전산 유체 역학, CFD 같은 거요. 이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해석 돌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네, 맞아요. 이 과정을 AI가 가속화하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방대한 해석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좀 더 빠르게 예측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해석 모델 설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오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 시간 단축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그 해석 설정 오류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나요? 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이나 오류 파트를 AI가 학습해서 사용자 실수를 줄여주는 일종의 지능형 보조 역할인 거죠. 그렇군요. 이것과 연결해서 자동화된 도면 검토 및 표준 준수 확인 기술도 언급이 됩니다. AI가 2D 도면이나 3D 모델을 분석해서 치수가 빠졌다거나
공차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기호를 잘못 썼다거나 하는 문제점을 자동으로 식별하고요. 네. KS나 ISO 같은 관련 산업표준 준수 여부까지 검토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공해주는 겁니다. 와, 그 기하공차 GD&T처럼 복잡하고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AI가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기술의 현재 수준이나 혹시 한계 같은 것도 다루고 있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GD&T 같은 복잡한 규격 해석의 어려움은 물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명확한 오류, 그러니까 뭐 치수 누락이라든지 표준 기호 오기입 같은 거 검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요. 네. 그 미묘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설계 일관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오류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실수만 줄여도. 네, 더 나아가서 예지 보전, 그러니까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와 연계된 설계도 흥미로운 방향인데요. 실제 제품이 가동될 때 센서 데이터 같은 걸 AI가 분석해서 부품 수명이나 고장 징후를 예측하고요. 네. 이 정보를 다시 초기 설계 단계에 피드백해서 내구성이나 유지보수성을 개선하는 그런 설계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방향이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자율제조 시스템과의 완전한 통합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계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뭐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 제어나 가공 경로 생성, 품질 검사 AI와 연동되는 거죠. 설계부터 생산까지 쭉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개선점이 실시간으로 다시 설계 데이터에 반영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스레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변화의 그림인데요. 근데 이런 미래 기술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대화형 AI랑은 차원이 다른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요구될 텐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고도의 AI 기술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챗GPT 같은 대화형 AI를 써서 기술 정보를 검색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이 과정 자체가요. 네. 이런 미래의 고도화된 AI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훈련이요? 네, AI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AI의 제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연습. 이게 바로 미래 AI 기반 설계 환경에 대비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그렇군요. 현재 AI 활용 경험이 미래를 위한 협업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당장 우리가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AI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 유용한 도구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최신 정보는 항상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역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기반 챗봇이죠. 네, 챗GPT나 제미나이,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이요. 자료에서는 이 친구들을 기계 설계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라고 조언하나요? 단순히 정보 검색 말고 다른 활용법도 있을까요? 정보 검색은 기본이고요. 특정 기술 개념 설명 요청, 여러 설계 방식 비교 분석, 초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같은 데 유용하다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식 기능이 있어서 간단한 스케치나 도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오, 이미지까지요? 네, 제미나이는 아무래도 구글 검색과의 연동을 통해서 최신 정보 접근성이 좋을 수 있고 클라우드는 긴 기술 문서나 보고서를 요약하는 데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이버의 클로바 X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도 각자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 LLM들이 가끔 기술적으로 좀 부정확하거나 그럴듯하게 틀린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 환각 현상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자료에서는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조언하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하나의 AI 답변만 그냥 믿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같은 질문을 여러 다른 LLM에게 던져보고 답변을 비교하면서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요. 또 LLM을 최종적인 기술 판단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아이디어 발상이나 정보 탐색의 시작점 혹은 복잡한 내용의 초벌 요약 정도로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교차 검증이랑 활용 범위 설정. 네, 좋은 접근법이네요.
그러면 CAD 소프트웨어랑 직접 연동되는 AI 기능들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를 보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전반적으로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일부 상용 CAD 소프트웨어들이 자체적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기본적인 작업 흐름을 안내하는 그런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직은 사용자 지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더 흥미로운 시도는 외부 LLM이랑 CAD 소프트웨어를 플러그인이나 API 형태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품의 특정 파라미터를 5mm 늘려줘 같은 자연어 명령으로 모델을 수정한다거나 와, 말로요? 네, 또는 설계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간단한 형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기술적인 과제는 많지만 이 방향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자료는 평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생성형 설계 툴, 예를 들어 퓨전 360이나 엔터폴로지 같은 것들은 이미 이런 AI 기반 자동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툴들은 이미 개념 설계 단계에서 엔지니어가 생각의 틀을 확장하도록 돕는 아주 실질적인 AI 활용 사례로 자리 잡고 있죠. 그 외에도 직접적인 설계 도구는 아니지만 유용한 AI 툴들이 언급되는데요. 네.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AI 이미지 생성 툴은 제품 컨셉 스케치 아이디어를 얻거나 발표 자료용 이미지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또 노션 AI나 에버너트 AI 같은 AI 기반 노트 생산성 툴은 방대한 프롬프트 기록 관리나 설계 아이디어 정리, 회의록 자동 요약, 기술 문서 초안 작성 같은 거요. 엔지니어의 일상적인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도구를 쓰든 결국 핵심은 AI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요구하고 소통하는가,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도구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사용자가 얼마나 AI의 능력을 잘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또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스킬을 넘어서 문지정의 능력,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결과 검증 능력까지 포괄하는 역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AI가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기계 설계의 근본적인 원리나 지식은 엔지니어 스스로 갖춰야 한다. 자료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AI를 효과적인 학습 파트너로 삼아서 꾸준히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자료나 방법들을 추천하고 있나요? 네, 그 AI 활용 능력하고 기계 설계 본연의 전문성, 이 두 축을 함께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AI는 지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강시키는 도구니까요. 추천되는 학습 자원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계 설계의 핵심 표준 및 규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아, KS, ISO, ISMA 같은 표준들이죠. 이게 워낙 방대하고 내용도 좀 어려운데 AI 시대에는 이 표준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모든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부품의 공차를 결정해야 할 때 예전에는 관련 KS나 ISO 표준 번호를 찾고 해당 규격집을 막 뒤져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AI에게 KSB 0401에 따른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 H7 등급의 정의랑 직경 50mm 기준 공차 범위 알려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질문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즉, 모든 세부 내용을 암기하기보다는 어떤 표준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큰 그림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AI에게 정확하게 질문해서 찾아내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물론 AI가 준 정보의 정확성은 항상 검증해야 하고요. 특히 그 ISO 286 공차, ISO 1101 GD&T, ISO 4287, 4288 표면 거칠기, ISME Y14.5 GD&T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핵심 규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암기 부담은 줄지만 대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찾고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그렇군요. 표준 말고는 또 어떤 학습 자료가 강조되나요? 두 번째는 역시 기계 설계 및 제도 관련 기초 및 심화 도서입니다. 대학 전공 서적을 통해서 기계의 요소 설계, 재료 역학, 고체 역학, 유체 역학, 열역학, 기계 재료 및 열 처리 같은 근간이 되는 공학 지식을 탄탄히 쌓는 것. 이거는 AI 시대에도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기본기는 여전히 중요하군요.
네. 이 기초가 없으면 AI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도면 해독 능력과 작성 능력을 위한 기계제도 실무 서적,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CAD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서적도 꾸준히 봐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AI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 서적도 함께 보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학습 자료를 AI랑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공서적 공부할 때 AI 도움을 좀 받는 식으로요.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전공 서적의 특정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AI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관련 예제 문제를 더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챕터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빠르게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오, 활용법이 많네요. 네, 세 번째 추천 자원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및 커뮤니티입니다. K무크나 코세라, EDX 같은 무크 플랫폼에서 최신 기술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요. 네. 사용하는 CAD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튜토리얼이나 기술 지원 포럼은 문제 해결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기계 설계나 AI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스터디 그룹 같은 데 참여해서 다른 엔지니어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커뮤니티 활동도 중요하군요. 네, 특히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현업에서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전문가들의 기술 블로그도 좋은 학습 창구가 될 수 있고요. 자료에서 구체적인 학습 자료 예시를 든 것도 있었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몇 가지 예시가 언급됐는데요.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일반 기계기사 같은 자격증의 실기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 도면 작성 및 설계 능력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서 정보 검색이나 아이디어 구체화를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막스의 스탠더드 핸드북 포 메커니컬 엔지니어스 같은 그런 방대한 엔지니어링 핸드북은요. AI 검색과는 별개로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광범위한 지식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문서들은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핵심은 AI를 학습과 업무를 가속하고 심화시키는 강력한 증강 도구로 활용하되 그 기반이 되는 핵심 공학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은 꾸준한 노력으로 스스로 쌓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AI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보다는 AI를 나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AI가 기계 설계를 어떻게 혁신할지, 생성형 설계나 AI 시뮬레이션 가속화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써야 할지, LLM 교차 검증이나 CAD 연동 초기 시도 같은 내용들, 네, 그리고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떤 핵심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표준 활용 방식의 변화라든지 기초공학의 중요성, 온라인 학습 활용 등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미 기계 설계 현장에 스며들기 시작한 근본적인 변화 동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AI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탄탄한 기계 설계 지식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설계 AI와 자율 제조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어서 엔지니어가 정의한 문제로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상당 부분 자동화된다면 미래의 기계 엔지니어에게 가장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넘어서 AI에게 어떤 독창적인 질문을 던지고 AI가 제시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즉 창의적인 문제 정의와 전략적 사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미래와 현재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